안녕하세요. 네일 아티스트 조아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네일은 딥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일입니다. 노라이트 큐어 젤이라고 해서 LED 램프가 필요 없이 젤처럼 오래가고 매끄럽게 네일을 만들 수가 있고요. 한국이랑 일본에서는 많이 안 하는데 이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젤이랑 거의 반반 정도 수준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시술입니다. 사실 저 옛날에 네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UV 젤이 유행을 하면서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UV 젤이랑 전혀 달라서 완성된 손톱이 굉장히 단단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 모델분처럼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는 손톱이라든가 아니면 젤 네일로 인해서 이제 손상이 좀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수영을 하시는 분들, 물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한증이신 분들한테도 좋은 유지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저희 샵에서도 물일을 많이 하시는 주부님, 아니면 수영이나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손에 땀이 많으신 다한증인 고객님으로부터 꾸준하게 수요가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 제 고객님은요, 이제 손에 땀이 많이 나서 그동안 네일샵에 가는 게 좀 많이 꺼려졌다가 이제 저희 샵에 정착을 하신 고객님을 특별히 모델로 제가 섭외를 했고요. 예, 손톱은 기신 편인데 손톱이 좀 얇으면서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손톱이세요. 그리고 이제 항상 손에 땀이 많다 보니까 좀 항상 촉촉하신 상태라서 이제 기존의 젤 네일을 하면 오래 안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분을 이제 제가 특별히 섭외를 했고요. 그리고 제품을 소개를 먼저 할게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프랩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제가 평소에 젤 네일을 할 때는 pH 본드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 pH 본드 부틸 아세테이트 성분이고 얘는 에틸 아세테이트 성분이거든요. 예, 그 다른 성분의 디하이드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손톱의 유수분을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딥 파우더가 손톱에 착 달라붙을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딥을 사용을 하실 때는 딥 전용 프랩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베이스 코트라고 써 있는데, 딥 베이스 코트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컬러 베이스 코트랑 다른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제품에 가깝냐면 그 레진 글루 있잖아요. 그 브러쉬 글루, 그거랑 거의 비슷한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딥 파우더를 잘 붙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성분의 그러니까 젤 글루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탑 코트인데 같은 성분이에요. 같은 성분인데 얘는 좀 마르는 게 빠르고 얘는 건조가 좀 느리거든요. 건조가 느린 대신에 광택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탑이랑 베이스 따로따로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중요한 제품인데 얘는 이제 액티베이터라고 해서 액체 타입으로 된 글루드라이입니다. 우리 보통 그 스프레이 타입으로 된 거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젤 딥 시스템을 할 때는 이렇게 생긴 액티베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이따가 사용을 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딥 파우더가 있는데, 딥 파우더는 뭐 투명한 컬러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젤 대용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 있는 딥 파우더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술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이쪽에 보시면은 고객님 손 올리는 이 암레스트 쪽에 제가 페이퍼 타올을 한 장 깔아드렸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손에 땀이 많으신 고객님들은 계속 여기서 땀이 계속 끊임없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의식을 안 하고 있다가 긴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 땀난다 라고 생각이 나는 순간부터 이제 손에 막 땀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일을 시술을 받으시다가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 장 깔아 주시면은 고객님이 불편하시면 이렇게 해갖고 쓰시겠죠. 네, 그런 작은 배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술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 네일 모델의 자연 네일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고요. 케어도 안 했고요. 지금 케어는 안 했고, 길이는 좀 길긴 한데 FreeH가 많이 길면서 보시면 이렇게 잘 휘어지는 말랑말랑한, 촉촉하고 말랑말랑한 손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나중에 완성했을 때 모습을 또 다시 보여드리기 위해서고요. 네, 지금 이제 길이가 많이 길어요. 그러니까 길이를 전체적으로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할 때 어떤 분들이 이 네일 리퍼 이거 왜 쓰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클리퍼는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압력을 줘가지고 손톱이 딱딱하고 튀는데, 이 네일 리퍼는 양쪽에서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손톱이 튀지 않고 그만큼 손톱에 충격을 덜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롱워크를 할 때는 이 네일 리퍼를 쓰고 있습니다. 네일 리퍼 없으시면 그냥 클리퍼 쓰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파일로 빠르게 길이랑 모양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큐티클 케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클 케어는 그러니까 최대한 이 큐티클을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고 여기 루즈 스킨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줘야지만 모든 네일이 다 유지력이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탈 푸셔로 밀어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드릴을 이용을 해서 루즈 스킨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큐티클 비트를 이용을 해서 루즈 스킨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즈 스킨까지 제거를 했고요. 이제 스폰지 버퍼를 이용해 갖고 여기 가볍게 샌딩을 해줄 건데 최대한 손톱이 손상된 분들을 위한 거의 마지막 케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100, 180 스폰지 버퍼에서 180 부분을 이용을 해서 샌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드릴로 케어를 하면서 모델분 손에 왜 땀이 안 날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자마자 반응이 오고 있어요. 보시면 네, 이제 슬슬 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닦으시고 그리고 이쪽 손 주시면 돼요. 가끔 젤네일을 할 때 굵은 화일, 그리스가 낮은 화일로 이렇게 빡빡 갈아버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프랩만 제대로 하면은 그렇게 손톱을 갈아서 손상을 주지 않아도 유지력은 충분히 나오니까 거기에 맞는 올바른 프랩을 하시면 손톱 손상을 최대한 적게 그렇게 네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게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기냐면은 이제 루즈 스킨을 제대로 제거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프랩 그 pH 본드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바르지 않았을 경우에 유수분 제거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했고요. 네, 이제 여기도 이제 슬슬 이제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네, 한번 닦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이제 딥파우더를 준비를 할 건데요. 딥파우더를 준비를 할 건데 저는 이제 오늘 딥파우더를 두 가지 컬러를 사용을 할 거예요. 하나는 반짝이 컬러고 하나는 그냥 베이지 컬러인데 딥파우더는 사용을 하기 전에 무조건 흔들어 줘야 돼요.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서 완전히 잘 섞이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 코트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프랩도 준비를 해 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고객님 손에서 만약에 손이 땀이 많이 난다든가 그럴 때도 반드시 이 손톱에는 물기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물기가 있더라도 이 손톱에는 물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잡은 손에 지금 땀이 났잖아요. 근데 그걸 여기다 이렇게 만져버린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손톱에만 제품이 닿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랩을 할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pH 본드가 아니라 이 딥 시스템 전용으로 나온 프랩입니다. 이거를 손톱 표면에 발라서 손톱 표면에 있는 유수분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손으로 또 꽝 하고 찍으면 안 되겠죠? 이쪽 손 주세요. 그래서 프랩이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이스 코트를 준비를 할 건데 베이스 코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루예요. 그 글루 성분이니까 바르고 빠른 시간 안에 이 파우더를 찍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 섞어 놓은 파우더를 준비를 하고 어느 손을 반짝이를 하고 어느 손을 이제 이 베이지 컬러를 할 건지를 이미 결정이 다 됐어요. 저희는.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5손가락 중에서 여기랑 여기를 반짝이를 하고 싶어요. 여기 그리고 엄지를 반짝이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여기 반짝이 컬러부터 한번 해볼까 봐요. 보시면 베이스 코트를 처음에 3분의 2 지점까지 발라주는 거예요. 골고루 발라준 다음에 파우더에 찍어요. 그리고 홀드 떼고 탁탁탁탁탁탁탁 털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루가 묻었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손톱도 3분의 2 지점까지 발라준 다음에 찍고 홀드 그리고 떼줘서 털기. 왜 3분의 2 지점만 하느냐? 왜냐면 투코 탈 때는 이 끝까지 할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완전 끝까지 하면은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하게 풀코트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손에는 여기 2개를 할까봐요. 이제 5손가락을 완성을 했고 나머지 컬러는 이제 요 베이지 계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원코트씩이 다 끝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완전 이게 마를 때까지 30초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손가락을 하실 경우에라도 한번 찍고 나서 30초 이상은 이제 시간을 가져주신 다음에 투컷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보통 고객님을 이제 시술을 할 때는 10손가락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싹 돌아가면은 처음 했던 손톱이 이제 30초가 당연히 지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투컷을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일단 반짝이부터 먼저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반짝이가 지금 이 가루가 엄청 많이 붙어 있으니까 요런 솔로 가볍게 여분의 파우더를 제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아까 베이지 부분은 아직 덜 굳었을 것 같으니까 반짝이 부분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굳어있기 때문에 브러쉬에 뭐 그런 베이스 코트 남아있는 게 묻는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투컷 할게요. 투컷을 하실 때는 이제는 보면은 이 큐티클 라인 부분 아주 아슬아슬할 때까지 베이스 코트를 다 발라주셔야 이 파우더가 다 붙겠죠. 그러니까 베이스 코트를 골고루, 예,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발라주는 게 그게 기술이에요. 이번에 이제 남김없이 다른 부분까지 다 발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파우더 투컷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가루를 똑같이 털어준 다음에 액티베이터를 발라줄 건데요. 액티베이터를 바르는 이유는 이 안에 지금 발라놓은 베이스 코트가 빨리 굳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일단 먼저 아까 반짝이 부분부터 먼저 했으니까
반짝이 부분 먼저 액티베이터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지 부분도 가루 털어준 다음에 액티베이터 발라줄게요. 액티베이터를 바른 상태에서 시간이 30초 정도 지났어요. 이게 한 바퀴 또 삥 돌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베이스 코트를 한 번 더 코팅을 해서 발라줄 건데, 액티베이터가 지금 표면에 묻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스 코트의 붓을 이렇게 꾹꾹 눌러서 바르게 되면은 이 붓에 액티베이터 성분이 반응을 해서 그 우리 젤글로 다 굳어서 버려야 되는 그런 거 있죠. 요 붓이 굳는 경우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칼라 바르고 그 위에 탑코트 바르는 것처럼 여기 있는 부분이 닿지 않게, 그러니까 정말 터치를 최소한으로 해갖고 이제 코팅을 한번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베이스 코트를 발랐고요. 이 안에다 발라놨던 액티베이터랑 이 베이스 코트가 반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발랐던 부분은 이미 이렇게 딱딱하게 다 굳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가볍게 화일링을 해서, 만약에 표면에 좀 울퉁불퉁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은 다 갈아주시고 이제 매끄럽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두껍게 올라갔다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좀 그리스가 낮은 화일을 써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180그릿 화일 정도를 사용을 한 다음에 이제 스펀지 버퍼로 마무리를 하는 편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흡진기를 사용을 해서 할 거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신속하게 갈도록 하겠습니다. 스펀지 버퍼로 샌딩까지 끝낸 상태고요. 이제 탑코트를 바를 건데, 탑코트를 바르기 전에 꼭 하셔야 될 일이 액티베이터를 한 번 더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베이터를 아까랑 똑같이 가볍게 열 손가락에 발라줍니다. 이제는 뭐 색깔 상관없이 바를게요. 액티베이터를 바른 다음에 30초 정도 기다린 후에 이런 마른 페이퍼 타올로 표면을 한 번씩 가볍게 한 번씩만 쓸어주세요. 뭐 젤 클렌저나 이런 거 묻히면 안 되고 그냥 마른 걸로 한 번씩만 쓸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탑코트를 바를 건데요. 이 탑코트는 아까의 그 딥 베이스 코트랑 같은 성분이긴 한데 마르는 시간이 조금 늦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광택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2번을 발라줄 건데, 이거를 발랐을 때 이게 마르는 시간이 늦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액티베이터를 한번 바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번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계속 아까부터 여기에 이제 페이퍼 타올을 깔아놓고 이제 손에 땀이 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닦아가면서 계속 하고 계셨어요. 근데 또 나네. 톱에 계속 땀이 나지만 손톱에만 묻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닦아주신 다음에 시술을 하면 됩니다.
딥 탑 코트를 바를 때도 아까랑 똑같이 이 손톱 표면에 이렇게 브러쉬를 이렇게 비비거나 그러면 아까의 그 액티베이터 성분이랑 이제 반응을 해서 붓이 못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겉에 표면만 살짝 거의 터치감이 없이 가볍게 발라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번 탑코트를 발랐고요. 완벽하게 마르는 시간은 5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5분 정도는 고객님이 이 자리에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도록 그거를 부탁을 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접착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른 손으로 머리카락을 만진다든가 옷을 만진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게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마지막 5분 정도는 조금 인내를 갖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서 딥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게 유지력이 얼마나 좋은지는 제가 나중에 모델분한테 부탁을 해서 경과 사진을 같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